제가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권의 페이지가 다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각 밖으로 엄청 빨리 나왔네. 예전에는 팬데믹이 있고 난 뒤에 여권을 신청을 하면은 1년 내지 1년 반이 걸려서 너무 밀린다 그랬더니 와 지지 스캔 포 임포런 패스포트 인포메이션 트래블 리콰이어먼트 엄청 두껍게 왔습니다. 이게 말이지 페이지 수가 도대체 몇 장이야? 완전히 그냥 책이야 책. 가만있어 봐. 이게 몇 페이지야? 오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권이 이게 이제 완전히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냥 완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생체 제 인적사항이 여기 들어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안에도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이씨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사진이 또 이렇게 보면 2장이 붙어 있어. 밑에는 흑백, 위에는 칼라 복사본 해가지고 디자인도 뭐 많이 바뀌었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와 50페이지짜리가 왔습니다. 50페이지. 자 이거면 또 여기저기 국경을 건너다니는데 당분간 신경을 안 쓰고 좀 걸어다닐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왔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2023년도니까 2033년도까지 왔네. 야 앞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50페이지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여권을 법적으로 2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하나를 더 신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을 요것도 쓰기도 하고 저것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건 또 다 저쪽에 유럽이나 아프리카 갈 때 꼭 여권을 여러 개 갖고 다니면은 대단히 좀 편리합니다. 뭐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그만치 50페이지짜리 여권이 도착했습니다. 신난다. 상당히 포맷이 많이 바뀌고 좀 무게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하고 위조를 못하게 돼 있어. 이게 감동적인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요 저 운전면허증 있자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집에 갔을 때 한번 좀 자세히 어떻게 새로 나온 여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미국 여권의 외관은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짙은 네이비 블루색과 그리고 독수리 문양의 미국 국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구 여권의 첫 장을 열어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앞바다에서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투를 바탕으로 프란시스 스캇 키가 쓴 별이 빛나는 깃발 The Star Spangled Banner란 시를 바탕으로 1931년 3월 3일에 미국 국가로 정식 채택되었답니다. 구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는 한국의 초록색 구여권하고 같이 얇은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헤어드라이어로 살살 열을 가하면 비닐을 제거하고 사진 갈아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새 여권에도 약간의 디자인만 바뀌었지 뭐 내용은 동일하네요. 한국의 그 NGP 새 세대 여권에 보게 되면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도안이 아주 가득하고 상당히 컬러풀하게 변했죠. 미국이나 한국 여권 등은 동일하게 이 면에 그 UV 라이트를 비추면은 아주 그 화려한 문양이 숨어서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 대신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는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가 되어서 정부 관련 일 외에는 함부로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미국 여권에는 아예 이 번호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구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7자리가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조합을 하는 알고리즘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나쁜 친구들이 오남용의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여권에는 다행히도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7자리가 게재되지 않게 되었네요. 하지만 따라서 이제 한국 여권으로
관청리를 보시려면은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여권에서는 용지의 앞면 사진을 컬러 프린트하여 사용했지만은 신여권에서는 약 0.5mm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판에 뒤쪽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멋진 흑백 사진을 구현해냈네요. 그리고 복제를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진 머리와 하단 어깨 쪽에 미합중국이란 영어 패턴을 넣고 홀로그램도 붙여두었네요. 이 홀로그램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름과 여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화 작업을 일일이 해가지고 삽입을 해두었더군요. 앞면 사진 위에 있는 USA라는 글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세 가지 색이 나타나도록 플라스틱 아랫면 쪽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이 앞면 컬러 사진의 위치를 바꾸어 서명란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컬러 사진도 쉽게 위조를 못하게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의 세 가지 정보를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로 인식이 되는데 자세히 사진 자체를 보면은 특별한 이 세 가지 정보로의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진이에요. 상당히 머리를 많이 굴린 흔적이 보입니다. 컬러 사진 상단에 이 여권의 발행 조건을 적어두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분실로 인해서 새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이 문장이 쓰여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신규 여권을 신청을 하면은 아마도 미국 법률 몇 조에 의거해서 2차 여권을 발행합니다 라는 또 문장이 기록될 것 같네요. 대부분의 여권 정보가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아래쪽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음각이 돼가지고 인쇄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권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 만료일자만 별도로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위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토톰하게 양각으로 엠보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꾀는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초록색 구 여권에도 있는 그 여권 번호 레이저 구멍들이 이번 미국 신여권에도 적용이 되어서 여권 페이지 갈아치기도 이제 정말 힘들게 됐네요. 우측 하단에 보면 또 조그맣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흑백 사진하고 그 아래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요 녀석은 여권 위조 2차 검증을 위한 암호화된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의 선명도 하고 또 작고 흐릿한 사진의 선명도 차이가 이 암호 사진을 푸는 열쇠고 이것을 바탕으로 2차 여권의 진품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잡다한 보안 기능을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 종이 페이지 양쪽 면에다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필름으로 접착을 시켜버려 모든 위변조 접근을 완전 봉쇄해버렸네요.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기능으로 두께가 주민증보다 좀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시 그리고 출국 시 스탬프를 2번을 찍게 되어 그러면 한 페이지에 4개 스탬프, 2개 국가의 입출입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행 중에 페이지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시게 되면은 이렇게 떡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스티커 비전을 헤어드라이어 같은 걸로 살짝 열을 가해가지고 뜯어내면 잘 뜯어집니다. 그 페이지를 페이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여권 발행 내용과 인적 사항을 비접촉식 RFID 반도체 칩에 수록하고 그 여권이 이렇게 접히는 책 등에 안테나가 설치된 여권을 우리는 전자여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006년 3월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는 2년 뒤인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자여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의 표준화를 이끄는 국제기관을 우리는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여권 표준화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칩에는 국적, 여권번호, 이름, 성별, 발급과 만료 및 여권에 사용한 사진 및 지문 등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권 스캐너에 탁 올리는 순간 그 칩에 들어있는 정보가 뜨고, 또한 동시에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서 국제 수배자 또는 각국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된 것인지에 대한 검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권 실물의 내용과 전산으로 수배 및 정지된 여권 번호가 아님을 체크하는 것이죠. 홍콩 인근에 있는 중국 선전시에서 위조된 한국 주민증과 그리고 이전 초록색 구 여권이 한 묶음으로 약 2,0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여권을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 즉시 영사관 등에 연락을 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엉뚱한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요. 한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른바 NGP 차세대 여권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은 2021년 3월부터 발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신세대 여권 실물을 아직 저는 만져본 적이 없지만은 아마 미국의 NGP와 거의 유사한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초록색 여권의 표지는 전량 일본의 수입품이었죠. 아마도 새 여권의 표지도 수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권 내부의 페이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였죠. 참고적으로 여권의 커버 색상은 세계적으로 4가지 색상이 통용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초록색, 마지막으로 검정색 계열입니다. 2000년대부터 여권의 크기도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1979년 발행된 제가 처음 사용한 여권은 지금 것보다 길이가 세로로 약 30cm 정도 긴 모양이었고, 우습게도 안에 영문이나 한글 이름을 타이프라이터로 쳐가지고 만든 것이었어요. 근본 한국의 새 여권의 파란색 선택과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동일한 파란색이니까 외국에서는 좀 혼동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국의 초록색 구 여권은 색상이 초록색이라 무슬림 국가인가 하는 이런 또 착각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초록색 그린 컬러는 무슬림들에게는 성스러운 색으로 간주되고, 특히 그 시아파 국가들에게서 국기라든지 여권 등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파인 사우디나 파키스탄의 국기에서도 우리가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라믹 협력기구 OIC의 국가 중에서 초록색을 사용하는 국가가 무려 40여 개국에 달한답니다.